안녕하세요. 우선 제 팟캐스트가 팟빵에 바다 생각이라고 해서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신 분이 트윗에서 친구이신 트친이시고 또 이재명 지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팟캐의 주소를 댓글 맨 처음에 로 올려드릴 테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듣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팟캐를 생각했더랬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감당을 못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생겨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경원이 카풀 허용에 대해서 투쟁하는 분들과 택시 운전사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였었는데요. 오늘은 알고 보니까 나경원이 대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라고 투쟁의 빌미로 삼은 것 뿐이지 사실은 카풀 허용법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2015년에 통과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파업을 주도한 자가 전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이던 강신표라는 자라나요. 그러니까 치고 지네가 짝짝꿍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의심스럽고요. 근데 나경원 집안은 사학 재벌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남편이 김재호라는 부장판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 친딸 성폭행한 사람에게 전자팔찌 부착을 시키지 말라고 판결한, 즉 몰상식한 법조인이라는 것도 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즉 법이 상식보다 못한 한국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나경원도 나경원이지만 이 카풀 제도가 산납금 제도 있죠. 운전사들이 산납금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섰는데 유난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우버를 선전했어요. 근데 이것은 버스가 떠난 터미널에서 손을 드는 소리가 아닌지, 즉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풀의 수수료 요금이 무려 20%를 카카오가 가져가게 된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현재 사장은 김범수라는 자인데 삼성 SDS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자료를 제가 좀 더 뒤져보니까 2011년 12월에 삼성전자가 이 김범수가 하는 일에 투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앱을 이용해서 공유차 서비스, 즉 우버 서비스를 하려는 것은 어떤 삼성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투자 부분에서는 서로 투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삼성의 삼성 바이오의 사기 술 있죠. 회계 사기 문제를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라고 결정한 시장감시위원장, 현재 주식거래 시장감시위원장의 이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룬 것이 이상호 기자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혜선은 과거에 금융위의 은행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을
과세하지 않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이해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비자금은 과세 대상이라면 1조 원의 과세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이 이해선이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다. 라고 전무후무한 결정을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이건희의 비자금을 과세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지금은 주식시장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장이 된 거죠.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셈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그 유난히 제약회사들을 박살내고 있다는 삼성의 의도가 뭘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미국도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제약회사를 밀어줍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고 제약회사라는 건 화학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순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건 일반 시민들이죠. 마치 그 약을 마구 선전해대요. 미국의 경우는 광고를 막 해댑니다. TV에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난 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노인분들이 약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공의료라 그래서 마냥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우리나라는 그 자연치료라든가 그런 것이 그 과거에 한의 계통도 많이 발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제약 회사의 힘을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유난스럽게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약간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민주당 계통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보다 제약회사가 진출이 빨리빨리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공화당이 잡으면 군산업의 그 활약이 대단하다고 그런 그 썰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삼성이 그 바이오 제약회사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진출을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중소기업형의 제약회사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는 그런 글이 있어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성 씨 있잖아요.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뭐 활동을 하면서 김어준과 또 작업을 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어준 씨랑 작업한 거를 내용을 보니까 세월호나 그 개표기 문제를 다룬 거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등이 너무너무 가려운데 손등을 살짝 긁었다? 그 정도로 어떤 핵심을 비켜간 모습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엔 난민 기구 친선 대사로서 한국의 난민을 막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섰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는 그런 기사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아주 객관적으로 말해서는 미국 민주당도 헐리우드 스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국 민주당 또는 특히 정의당 이쪽의 전략이 이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끼고 뭘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두원 씨가 유시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두원을 찾아보니까 남경필 씨랑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미당의 유승민하고도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시민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유시민 씨는 남경필하고 친한 사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레고랜드에 관한 것을 보면 있죠. 이명박이 처음에 레고랜드를 중도에 유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중도라는 곳이 그 밑에 뭐 금이 있고 유적이 많고 이런 곳에 왜 유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근혜가 영국에 가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 후에 그 유적지 중도에 있는 그 유적지 공사를 막 강행을 했대요. 그런데 그 유적지의 내용을 보니까 160여 개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유물이 있고 이것은 중국의 동북 공정을 막을 자료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관광자원이 없다고 한국에서는 뭐 그런데 꼭 굳이 관광자원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보존할 자료는 보존하고 가는 것이 낫지 왜 레고랜드를 굳이 다른 곳에서 하면 될 걸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지역인 중도라고 그랬죠? 중도에 그 섬에 굳이 세워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플러스가 맨 처음에는 그 삼성물산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모펀드가 이제 에게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 홈플러스가 후쿠시마현 라면과 사케를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케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했다라는 걸 표시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홈플러스가 한국에서는 제2의 그 큰 마트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자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라는 거는 그 다루는 산물의 양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후유증도 당연히 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대해서 그 오염수를 일본이 2021년부터 그동안은 이제 저장 탱크에 둔 오염수였는데 그걸 그냥 바다로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임을 한국에서 갖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방출하지 마라. 그런 운동하는 모임이 한국에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트럼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티스 장관의 사임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든지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군사 문제가 앞서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결정되고 그 밑에 군사적인 결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 국방장관의 사임은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그 세계에 뻗어가 있는 미군 철수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본 이유는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력 하나하나가 다 모병제로 해외에 보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서 트럼프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